임신하고도 걱정과 불안이 많았고 결국 무탈하게 출산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하던 사람이어서 월말까지 연가 처리는 했지만 월말까지 하던 일은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업무 특성상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재택으로나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로 넘어가는 12시까지 처리해야 하는 급한 일이 있었어요. 업무에서 하는 시스템이 딱 이 시간까지만 열리기 때문에 수술하고도 편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왕절개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픈 허리 참아가며 틈틈이 처리해서 입력하고 나니 11시 20분이었고 업무 증빙 자료를 12시까지 출력해놔야 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는지 안 받더라고요. 마음은 급한데 전화를 몇 번 해도 안 받길래 첫째 봐준다고 집에 와 있는 시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전데요. 땡땡아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들, 자고 있다. 아, 그래요? 중요한 일이라서 그런데 남편 좀 깨워주세요. 그리고 나서도 2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땡땡아빠 일어났어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 며칠 밤을 잠도 못 자더니 많이 피곤했나 보다. 아, 좀 급해서 그런데 그냥 막 흔들어서 깨워주세요. 저렇게 코 골면서 자는데 나는 안쓰러워서 못 깨우겠다.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자냐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시는데 약간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조리원에서 허리도 못 펴고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일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빨리 좀 깨워주세요. 라며 더 깨워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아유 몰라, 난 못 깨우겠어. 내일 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시스템이 닫혀서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난 못 깨우겠으니까 네가 깨울 수 있으면 깨워봐 라며 확 끊어버리네요. 기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한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미리 하지 그랬냐. 너는 애 자는데 네가 잘못해놓고 누굴 원망하니? 하더군요. 아, 나는 조리원에서 뼈도 안 남은 상태로 일하는데 본인 아들 코 골며 자는 게 그렇게 안쓰러운가 봐요. 분명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딸 같은 며느리 어쩌고 난리를 치면서 내가 시모 딸이었으면 아들 귀때기를 당겨서라도 깨웠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 마무리 못했고요. 허리 아파가면서 한 게 허무할 정도입니다. 저 너무 열받아요. 진짜 남편이고 시모고 다 뒤집어 엎고 싶네요. 후기. 결국 중요하게 해야 하는 건 못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한 소리 들었어요. 결국에는 시스템 부서에 연락해서 다시 시스템을 열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고 그 부서에서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했기에 저희 부서 입장까지 곤란해졌고요. 남편은 20통이 넘는 제 부재중 전화를 보고 저에게 달려왔는데 남편한테 말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날라가서 예정되어 있던 성과급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첫째 봐주시는 용돈도 못 드려. 어머님이 자초한 거니까 말씀드려. 그리고 나한테 남처럼 구시면서 답답하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남처럼 대할 거야. 제 상황 다 듣고 남편이 시모한테 왜 그랬냐고 막 화를 냈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미안하다 어쩐다 하시던데 저 퇴원해서 집에 가면 얼굴 안 뵙고 싶다고 했네요. 지지고 볶더라도 제가 알아서 하면 했지 시어머니가 저를 남처럼 대하는 걸 겪었는데 아무리 육아 도움을 주신다 해도 보고 싶지 않아서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너무했다 싶었는지 저한테 아무 말 못하네요. 아, 불같이 마음속에서 화가 났었는데 그래도 글로 푸니까 조금은 마음이 풀리네요. 이제 그냥 시모 안 본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아야겠어요. 예쁜 우리 아기 탄생 축복할 시간도 모자른데 더 마음 쓰기 싫어서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댓글. 그 아들 집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시모가 방패 쳐주는 것 같은데. 댓글 2. 예전에 신우 형님들과 우리 부부 시아버지 수목장 알아보던 날이었는데 둘째 형님한테 시모가 전화가 왔었지요. 애가 계속 운다 그랬나 아프다 그랬나. 그래서 형님이 아범 없어요? 물으니 걔는 피곤해서 잔다고 못 깨운다고. 친정아버지 묘자리 보러 나간 며느리한테 할 전화인가 제정신인가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시어미들이 많나 보네요. 진짜 에휴 왜 그렇게 늙는 걸까 아름답지 못하게. 두 번째 사연.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는 신우가 짜증나요. 안녕하세요. 신우 이야기입니다.
신우는 저보다 2살 언니고 저는 그 언니의 남동생과 결혼했어요. 여자 6명 무리 중 원래 알던 언니 동생 사이에서 가족이 된 거예요. 그 무리엔 저보다 언니 3명, 저 동생 2명, 나이 차이는 1~2살로 고만고만한데 고등학생 때 같이 동아리하면서 친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무리로 잘 지내고 있어요. 특히나 저는 언니랑 잘 지내던 사이였는데 아주 천생배필까지는 아니어도 이래저래 잘 맞는 부분이 있던 사이라 둘이서 따로 여행도 갈 만큼 친했어요. 그러다 제가 당시 남자친구, 그러니까 현 남편이랑 사귈 때부터도 저 무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둘이 가족 되면 재밌겠다. 친한 사람이 신우이면 편하지 않겠냐? 둘이 이제 호칭은 뭐로 하냐? 크크. 농담조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될 처지로서 알게 모르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과연 친한 사람이 신우인 게 좋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생판 모르는 신우이보단 그래도 낫겠지 싶었고 사실 신우이가 될지 말지도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정말 식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실제로 가족이 되었어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그래도 좋은 언니고 저랑도 잘 맞는 부분도 많아 내심 언니가 든든하기도 했어요. 실제로도 초반에 언니가 결혼 준비도 정말 많이 도와줬고 시어머니들이 의뢰하는 초장 기잡기, 서운함 토로 같은 것도 열심히 방패를 쳐준 것 같더라고요. 방패를 쳐줬다는 것도 본인이 말해줘서 알게 됐는데 사실 저는 애초에 방패라는 게 왜 필요한 걸까 자체가 의문이었지만 옛날 어른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래도 중간에서 막아준 언니가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하고는 초반에 좀 자잘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아주 무개념 시가 막장 이야기까지는 아니었고 제가 나서서 크게 싸울 정도는 아니라 남편한테 조절시키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불편한 것은 이 방패 쳐준 내용을 꼭 여자들 모임 자리에서 얘기를 꺼낸다는 겁니다. 시댁 연락 문제로 시모가 결혼했으면 연락 좀 하고 살아야지 연락들이 없냐 라고 하면 자식도 안 한 연락을 뭘 바래 라고 신우가 말해주고 그래도 안부도 묻고 살아야지 할 건 해야지 서로 라고 시모가 말하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신우가 말했다고 합니다. 신우 입으로 직접 이런 대화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고스란히 모임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 얘기가 왜 이 자리에서 나오지 싶어서 그랬어 이러고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임에 눈치 빠른 다른 기혼자 2명이 야 그래도 네가 신우이니까 방패도 쳐주고 잘했네. 어른들이 원래 그렇지 뭐 하고 어찌저찌 넘겼습니다. 저도 더는 말 꺼내지 않았고요. 근데 또 한참 뒤 다음 모임에서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시부 생신 문제였어요. 아래는 시모 신우의 대화입니다. 결혼하고 아버지 첫 생신인데 며느리가 어떡할 것인지 물어봐야 되겠지? 그걸 왜 응응이한테 물어봐.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첫 생신인데 뭐라도 하지 않겠니? 애 부담스러워. 그러지 마. 연락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다고 신우가 그러더군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저에게 연락했었고 저는 나가서 외식하고 선물 사드리는 걸로 타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은 생신 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화 내용은 알고 있던 터라 그랬었다며? 언니 덕에 나도 부담 덜었지 뭐. 고마워. 했는데 대뜸 언니가 야 그니까 너 나한테 잘해. 나 같은 신우이가 어딨냐? 솔직히 시아버지 첫 생신이면 미역국 정도는 끓여드리면 좋지. 어른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다들 너 예쁘다고 그러시는 건데 내가 매번 중간에서 방어 치는 것도 힘들어. 너도 좀 적당히 알아서 해. 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언니 동생들도 좀 그랬는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긴 좀 그래서 언니 그러니까 힘들면 방패 쳐주지 마. 어머니랑 내가 얘기할게 했어요. 실제로 어머니는 저한테는 그런 표현을 일절 안 하셔서 저랑은 잘 지내고 저런 대화가 없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막아줘서 그 정도지. 밑밥 깔아둔 게 얼만데. 그거 아니면 너 벌써 몇 번 혼났어. 이러더라고요. 더는 할 말이 없어서 그래? 하고 입을 닫아버렸고 괜히 말싸움 나면 모임 분위기 다 망칠까봐 다른 얘기로 화제 전환하고 넘어갔었어요.
제가 처음에도 써놨듯이 늘 집에 오고 나면 열받는 스타일이라 샤워하면서 막 할 말 뒤늦게 생각나고, 그래서 다음에 진짜 또 저러면 맞짱을 뜰까 벼르고 있었는데 한동안은 모임이 없다가 최근에 마침 모임이 잡혔고 요즘에는 특별한 이슈도 없었어서 오늘은 좀 평온하겠구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 또 가족들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레 저희 얘기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부가 최근에 하던 일이 좀 잘 되어서 가게를 옆으로 한 칸 넓히게 되었는데 이래저래 부동산 계약하고 실내 장식하느라 굉장히 분주했고, 저나 남편이나 여기저기 저희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모든 공사가 다 끝난 후에야 확장한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하게 되었어요. 참고로 가게 개전부터 확장까지 부모님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고 결혼부터도 저희가 알아서 했습니다. 친정도 그랬었구나 하면서 고생했겠다고 앞으로 더 잘 되라고 하셨고, 시댁도 저희한테는 아 그랬냐 몰랐다 그랬구나 고생했다 이렇게 반응하셔서 저희도 이래저래 바빠서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하고 잘 대화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늦게 이야기한 게 속으론 기분이 나쁘셨는지 신우한테 걔네는 어쩜 그렇게 중요한 이슈를 상의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하냐? 그걸 이제야 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 얘기를 언니가 또 그 자리에서 꺼내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언니도 거들더라고요. 너희도 참 그런 걸 미리 말을 안 하니까 엄마가 섭섭해하지.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기도 했고 대체 그걸 왜 미리 말을 해야 했는지부터가 이해가 안 갔고요. 사실 시어머니도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말 안 하신 거 보면 그냥 딸이니까 뒤에서 저렇게 말한 것 같은데 이걸 저한테 전하는 언니한테 기분이 나빴고 방패 쳐주는 척 이제는 아주 대놓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모임 분위기고 뭐고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했어요. 언니, 우리 가족 일을 매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나랑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던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쁜 며느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언니는 매번 방패 쳐주는 좋은 시누이고 나는 매번 섭섭하게 만드는 나쁜 며느리네? 그리고 어머니가 진짜 속상하시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겠지. 언니한테만 말한 걸 계속 전달하는 이유가 뭐야? 혹시 어머님께서 전달해달라고 하셨어? 나도 알고 있으래? 그럼 하더라도 나한테 따로 얘기할 일이지. 사람들 모일 때마다 이렇게 집안 얘기 꺼내는 이유가 뭔데? 자꾸 이런 식이면 난 언니랑 하나만 할래. 모임에서 빠지고 그냥 시누이로 지내던지, 시누이 노릇 안 할 거면 계속 친하게 지내던지, 둘 중 하나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열받아서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단톡에서도 나와버렸는데 사람들한텐 미안해서 일일이 개인톡 돌렸고요. 평소에 이 분위기를 좀 같이 느꼈던 사람들은 절 위로해줬고요. 신우는 연락이 없네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하니 길길이 날뛰길래 우선 내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해결하고 말할게 했어요. 제가 굳이 나 먼저 연락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먼저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연락 안 하려고요. 곧 어머니 생신이라 또 달력에 뜨는데 꼴 보기도 싫습니다. 자꾸 저런 뒤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어머니까지 미워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후기. 시어머니 생신 전에 시댁에 갔어요. 다 같이 모이는 건 불편하기도 하고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께는 생신 때 못 올 것 같아 미리 방문한다 말씀드리고 시아버지랑 넷이 밥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시누이가 말했던 사항을 말하면서 진짜 이렇게 전부 다 서운하셨냐고 물었죠. 시어머니 깜짝 놀라시며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건 서운했다 하시면서도 어떤 말은 내가 한 적 없다 하시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니가 언니한테 그런 부분들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딸이니까요. 딸한테 이야기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저한테 전달된다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머님이랑 거리감까지 느껴졌어요. 제 귀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진짜 서운하신 사항은 저랑 남편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도 고치도록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속상했겠다, 미안하다 하시고 시아버지도 아유 우리 딸이 철이 없었네 하시더군요. 그렇게 말하고 결국 시어머니 생신 때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신우이가 카톡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생각이 짧았다고. 뭐 그랬겠죠. 사과는 받았고 마음은 천천히 풀려고 합니다. 참 신우이라는 직책이 좋은 사이도 나쁘게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남편도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시부모님도 제 기분을 살피시니 저도 이제는 마음 추스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댓글. 시모는 대한민국 평균이고 신우는 평균 미달 신우네요. 시모는 딸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지만 그걸 고스란히 전하는 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러는 신우는 못된 신우네요. 한번 제대로 얘기했으니 알아듣겠죠. 시모한테도 말해요. 신우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집안 얘기하니 민망했다고. 섭섭한 것 있으면 직접 얘기해달라고요. 말리는 신우가 더 얄밉네요, 정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